밤 10시 병원 로비. 도윤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앞에는 15년 동안 피하고 외면했던 것.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도윤의 발걸음이 천천히 피아노를 향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건반 덮개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엄마, 가지 마요. 날 두고 가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덮개를 천천히 열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15년 전 그대로였다. 손끝을 건반 위로 가져갔다. 마지막 망설임. 그리고 띵 첫 음이 공간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억눌렀던 15년의 고통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다. 슬픔이 선율이 되었다. 절망이 화음이 되었다. 그리움이 멜로디가 되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임을 멈췄다.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배달원 청년의 연주가 병원 전체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 청년은 몰랐다.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는 남자가 복도에 서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바로 이 병원의 원장. 그리고 15년 전 도윤을 버린 아버지였다. 도윤아. 서재철의 입술이 떨렸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돌아온 것이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수원 역세권 근처의 골목길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치킨집 간판 아래 김도윤은 묵묵히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죠. 28살의 도윤은 이제 이 일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엔진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는 일상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밝지도 특별히 어둡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저 담담하게 하루를 견뎌내는 모습이었죠. 손님들은 도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도윤도 그게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도윤의 발길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배달이 끝나고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워두면 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걸어갔죠. 밤 12시가 넘어도 병원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응급실의 불빛,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들이 도윤을 맞이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도윤은 특별허가를 받아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차가웠죠. 중환자실 문 앞에서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미숙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여렸습니다. 55살의 어머니는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죠.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윤은 매일 밤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는 이미 석 달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셨죠. 의사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어머니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이 따뜻함이 식지 않는 한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피아노 치는 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도윤의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한때 도윤은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자랐죠. 동네 음악학원 선생님은 도윤을 두고 천재라고 말했어요. 손끝에서 나오는 음색이 남달랐고 감정 표현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도윤은 피아노를 치지 않아요. 아니, 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윤은 말하지 않았지만 15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도윤은 피아노를 완전히 던졌어요. 건반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고 음악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그런 도윤을 한 번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 감춰진 아쉬움을, 혹시 언젠가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을요.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침대를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엄마. 중환자실 문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은 외로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죠. 도윤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둡고 고독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배달을 하고 내일도 병원에 올 겁니다. 어머니가 눈을 뜰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죠. 도윤에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치킨집으로 출근하고 오후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배달을 다녔죠.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병원으로 향해 어머니를 잠시 보고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반복 속에서 생각을 멈출 수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배달 주문을 받았어요. 주소를 확인하니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바로 그 병원이었죠. 도윤은 치킨 박스를 오토바이에 싣고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간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간호사는 로비로 와달라고 했고 도윤은 치킨 박스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윤은 이 냄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환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큰 유리창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기 의자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주문자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로비 한쪽 구석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장식품처럼, 아니 예술작품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피아노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건반 덮개는 닫혀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를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죠. 도윤은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은 자꾸만 그 피아노로 향했어요. 저기요, 치킨 주문하신 분이시죠? 밝은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은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아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 박스를 건넸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늘 야근인데 덕분에 힘낼 것 같아요. 윤아영은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아영은 도윤의 얼굴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아, 맞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자주 보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3층 중환자실에 면회 오시는 분 아니세요? 도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십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3층에서 근무할 때 몇 번 뵀어요. 매일 늦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윤아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게 낯설었고 또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일이 늦게 끝나서요.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도윤은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윤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슬며시 피아노 쪽을 가리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 피아노 보셨어요? 원래 이 병원 설립자 할아버지가 기증하신 거래요. 도윤은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윤아영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옛날에는 매일 누군가 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잘 쳤대요.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모두 그 연주를 들으러 로비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윤아영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고로. 윤아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던 거죠. 도윤은 가만히 피아노를 응시했어요. 갑자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치나 봐요. 그냥 여기 놓여 있기만 하네요. 윤아영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 곧게 편 어깨, 냉철한 표정. 병원 원장 서재철이었습니다. 서재철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재철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을 이끌어온 권위가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서재철이 피아노 근처를 지나가려는 순간 시선이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서재철의 걸음이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서재철의 눈이 도윤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본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재철의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도윤도 서재철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짧은 순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재철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이 표정을 지우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직원들을 데리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재철의 눈빛에서, 그 짧은 떨림에서 도윤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저분이 우리 병원 원장님이세요. 되게 엄하시지만 실력은 최고시래요. 윤아영이 가볍게 말했지만 도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죠. 병원 로비에서 돌아온 이후로 도윤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재철 원장과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장은 분명 도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면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갑자기 마주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순간이 떠올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누비며 주문을 배달하고 손님들에게 치킨을 건네주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일정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매일 밤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지켜봐야 한다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도윤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와 오토바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간은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도윤은 이제 병원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헬멧을 벗어 손에 들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직감적으로 병원에서 온 전화라는 걸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긴박함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갑니다. 도윤은 다급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죽지도 않았어요. 다시 주워쓰고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너무 떨려서 한 번에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시도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렸고 도윤은 엑셀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지만 도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안전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엄마를 빨리 봐야 한다는 것. 늦으면 안 된다는 것. 병원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뛰어내렸을 때 도윤은 숨이 차올랐습니다. 달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 입구로 뛰어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지만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결국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계신 병실 앞에는 의사가 서 있었어요. 담당 의사였습니다. 도윤을 보자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담겨 있다는 걸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흡도 불안정해졌고요. 산소 공급량을 높였고 약물 투여도 하고 있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라는 것. 그 말이 도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곧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는 환자 본인의 생명력에 달렸다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미였죠. 들어가 봐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가시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도윤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각종 의료 장비의 기계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대신 기계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는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에는 피가 도는 기색이 없었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차갑고 손바닥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발. 눈 떠요. 나 여기 있잖아. 엄마 아들 도윤이 여기 있다고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체온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신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날 두고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만이 불규칙한 신호음을 내며 깜빡일 뿐이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 나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수 없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무릎을 세워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어요. 신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에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윤은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윤을 보며 힐끗 쳐다봤지만 도윤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문득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보이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복도에 2층에 더 이상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계단으로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치 1000근짜리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로비에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사람들,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보호자들, 밤 근무를 서는 직원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를 지나 빈 의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또 흘러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깨만 떨릴 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삶에서 어머니는 전부였어요.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도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야 할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절망과 슬픔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시야로 로비를 바라봤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며칠 전 윤아영과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 피아노였어요. 희미한 로비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피아노는 마치 도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끌리듯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피아노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피아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망설여졌어요. 15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제대로 마주한 게 15년 만이었죠. 15년 동안 피하고 외면했던 것.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것. 그것이 지금 도윤 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덮개를 천천히 열었어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을 건반 위로 천천히 가져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손을 올려야 하는지 도윤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띵! 첫 음이 울려 퍼진 순간 도윤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건반을 눌렀고 세 번째 건반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건반의 무게감,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귀로 들려오는 음들의 조화. 도윤은 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건반을 눌렀어요. 슬픔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고 절망이 선율이 되어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느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음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급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했어요. 도윤의 모든 감정이, 모든 아픔이, 모든 그리움이 그 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네. 누가 치는 거야? 글쎄, 오랜만인데. 누가 허락받고 치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차라리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절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응급실에서 나온 젊은 부부가 멈춰서서 피아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밤 근무를 서던 간호사 윤아영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윤아영은 복도로 나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윤아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를 바라봤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배달원 옷을 입은 남자. 며칠 전 치킨을 배달하러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아영은 놀랐어요. 도윤 씨. 윤아영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도윤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피아노 건반을 향해 숙여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서재철 원장이었습니다. 서재철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원장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수술 2건을 집도했고 회의를 3번이나 했으며 중요한 결정을 여러 개 내려야 했죠. 서재철은 피곤했습니다. 58배 나이가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하지만 서재철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고든 자세로 단정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서재철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선율이 귓가를 스쳤어요. 서재철은 별 생각 없이 로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음색이, 터치가, 표현 방식이. 서재철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서재철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로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서재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배달원 옷을 입은 젊은 남자. 며칠 전 로비에서 스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서재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서재철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음색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소리였어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섬세한 터치,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 음과 음 사이의 절묘한 간격.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어요. 15년 전 음악을 그만뒀던 그 아이의 연주와 서재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어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서재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재철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윤아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서재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윤아영은 놀랐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침착했던 원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님, 어디 아프신 건가요? 다른 간호사도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왜 저러시지? 얼굴이 새하얘지셨어. 저 배달원분, 피아노 엄청 잘 치시네요. 원장님도 감동하신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재철의 표정은 감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차라리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유령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니,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재철의 머릿속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아파트, 늘 웃던 아내, 그리고 피아노를 치던 어린 아들. 서재철은 그때 의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더 큰 명예를 가지고 싶었고, 더 화려한 지위를 원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어요. 대형 병원 이사장의 딸. 그녀와 결혼하면 병원 경영권도, 막대한 재산도, 사회적 명성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서재철은 선택했습니다. 출세를 택했어요. 첫 번째 부인 김미숙과 이혼했고 13살이었던 아들 도윤을 버렸습니다. 냉정하게, 주저없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들은 피아노를 사랑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재철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죠. 레슨을 받을 돈이 없었고 피아노 학원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고 아들은 점점 음악에서 멀어졌어요. 서재철은 그 후로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았고 새로운 가족을 꾸렸으며
병원 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죠.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버려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만에 마주한 거였어요. 배달원이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피아노를 치며 서재철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장면을, 이 소리를,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아영이 서재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서재철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잠깐. 서재철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은 것처럼 집중하며 연주하고 있었어요. 서재철의 눈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조명이 반사된 것이었을까요? 서재철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원장실로 갈 테니. 서재철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흐트러졌어요. 항상 당당하고 곧았던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재철을 바라봤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재철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권위도 위엄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늙은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서재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도윤의 연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절절한 선율이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의 피아노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는 동안 도윤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위독한 상태도, 막막한 미래도, 15년 동안 짊어진 상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남았어요. 음표 하나하나가 도윤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여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슬픈 선율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어요. 여운이 공간에 남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아영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윤아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윤아영은 도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3층의 보호자 휴게실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아영의 호출기가 울렸어요. 긴급 신호였습니다. 윤아영은 재빨리 호출기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층 중환자실. 도윤 씨, 혹시 어머님이 3층에? 윤아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달렸습니다. 계단을 향해 뛰어갔어요. 윤아영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3층 중환자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들이 급히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가 계신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소리쳤지만 간호사가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응급 처치 중이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환자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 의사들의 급한 지시, 장비들이 움직이는 소리.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도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짧게만 계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더 가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야. 도윤이. 정신 차려, 엄마. 제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 날 두고 가면 안 돼. 도윤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도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철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두려워 보이기도 했어요. 도윤은 서재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원장이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재철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춰선 서재철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서재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도.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재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숙,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는 서도윤.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원장이 자신과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재철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아. 그 호칭에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서재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아버지? 서재철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재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1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나는 너희를 버렸다. 내 어머니와 너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15년 전에 떠났던 그 사람. 도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도윤은 일부러 그 기억을 지워버렸으니까요. 나는 당시 의사였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더 큰 명예를 원했지. 서재철의 목소리는 고백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다. 대형 병원 이사장의 딸과 재혼하는 것을.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거든. 병원 경영권도, 막대한 재산도, 사회적 명성도. 도윤은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너희 어머니와 이혼했고 너를 버렸다.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서재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는 피아노를 사랑했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떠난 후 모든 게 무너졌다. 레슨 받을 돈이 없었고 학원도 그만둬야 했지. 너의 음악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렸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적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시절, 선생님이 칭찬해주던 날들,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던 날. 어머니는 혼자 날 키우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식당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한 번도 아버지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서재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서재철을 노려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릴 버리고 편하게 사셨군요. 병원 원장까지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 켜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서재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서재철은 복도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재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평생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아버지와 아들. 15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 무너져 앉은 도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재철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단어였죠. 도윤은 애써 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병원 원장이라는 화려한 지위를 가진 채 성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일어나세요.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재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재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정말 일어나라고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재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서재철이 뒤에서 불렀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층 로비에 도착한 도윤은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도윤이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으로 작은 대회에 나갔었죠. 어린이 부문이었고 참가자도 많지 않았지만 도윤에게는 인생 최초의 무대였어요. 도윤은 떨렸습니다.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객석을 보니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서재철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바쁘게 살았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도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 수 있어, 도윤아. 입모양으로 말하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첫 음을 쳤고 두 번째 음을 쳤어요. 떨림은 곧 사라졌습니다.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고 연주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3등상을 받았습니다. 작은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도윤을 아버지가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최고야. 아버지는 도윤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웃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조그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트로피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재능이 있어. 계속 열심히 하면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짜장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큰 대회에도 나가고 싶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 후로도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도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연주를 들어주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도윤아, 피아노 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보여.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그 말을 도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상이었을까요? 도윤이 13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병원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흐느끼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겁이 났을 뿐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머니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아, 아빠가 다른 곳으로 가셨어. 언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아.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을 꽉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은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것,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도윤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레슨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혼자서 도윤을 키워야 했어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일, 공장 야간 근무,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도윤은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해야 했어요. 꿈도 함께 버렸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 무대에 서서 연주하고 싶다는 꿈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오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아버지 욕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우릴 버렸잖아.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도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라고, 놓아주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 있었어요. 도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야.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도윤은 증오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의 불행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못했어요. 오직 도윤 자신만 아팠습니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마음에 어둠을 품고 살아왔던 거죠.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미움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어요. 저 멀리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희망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으며 치유도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도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연주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도윤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피아노 건반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건반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친구 같았습니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처받는 거야.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이제 로비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보호자, 야간 근무를 서는 직원들, 그리고 도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서재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서재철은 피아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재철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봤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마치 10년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재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연주를 들었다. 아까도 그리고 방금도. 서재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아니,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재철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재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내 연주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15년 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게 그만두지 않았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지 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건반을 볼 때마다 당신이 떠올랐거든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고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너무 아팠어요. 서재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피아노를 멀리했습니다. 음악을 듣지도 않았고 악기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 꿈을 포기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죠.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힘들게 살면서도 웃으려고 하셨죠. 제가 아버지 욕을 하면 말리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마음만 상처받는다고. 서재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서재철의 목소리는 흐느낌이었습니다. 58평생 병원 원장으로 살아오며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재철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매우 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철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저 사람과 겹쳐졌으니까요. 제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재철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엄마가 흘린 눈물을, 제가 포기해야 했던 꿈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서재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말이 옳았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미워하면 내 마음만 상처받는다고. 증오 속에 살면 결국 내가 불행해진다고. 도윤은 피아노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도윤은 서재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서재철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도윤의 말은 용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피아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달랐습니다. 처음 쳤던 연주처럼 슬프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연주처럼 희망만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치유도, 절망도, 희망도. 도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들은 따뜻했습니다. 아주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삼켰던 눈물들이, 억눌렀던 그리움들이 모두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간호사들도, 경비원도, 청소하던 직원도 모두 멈춰섰어요. 숨죽여 도윤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간호사 윤아영이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온 거였어요. 로비 입구에 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슬퍼서, 너무 진실해서 눈물이 났어요. 서재철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연주를 들으며 서재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거짓된 성공, 화려한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서재철은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58평생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의 눈물이었고 죄책감의 눈물이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재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냉철하고 권위적이던 원장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음들이 로비 공간을 채웠고 복도로 흘러갔으며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3층 중환자실에서도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미숙이 누워있는 병실에도 그 소리가 들어왔어요.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프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미숙의 상태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도윤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들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하나의 음이 또렷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음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운이 공간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초 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치기 시작하자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어요.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서재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재철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서재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가세요. 당신 방식대로.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3층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봐야 했어요. 서재철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얼굴에 눈물을 닦았어요. 무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태는 나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도윤은 중환자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긴장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워하는 표정들이었죠. 담당 의사가 도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웃고 있는 의사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박수도 규칙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이에요? 네, 들어가 보세요. 직접 확인하시죠. 도윤은 서둘러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심전도 모니터를 보니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엄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버텨줘서 고마워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공간을 내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도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졸기도 하고 깨어나서 어머니를 바라보기도 했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배달일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이해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곁에 있어주라고 말해주셨죠.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깊어졌어요.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말했어요. 피아노를 다시 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다시 쳤어. 15년 만에.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치고 나니까 괜찮더라.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미워하면 내 마음만 상처받는 거였어. 이제 조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를, 그리고 과거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윤아영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가락이,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윤아영은 재빨리 어머니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요. 윤아영은 급히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징조예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엄마 들려? 나야, 도윤이. 천천히 돌아와. 기다릴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잠시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요. 로비에 있는 자판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윤아영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원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윤아영은 먼저 말했어요. 원장님이 병원을 그만두신대요. 사임하신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윤아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만 하셨어요. 모두들 놀라고 있어요.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려놓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을, 병원도, 지위도, 거짓된 삶도 너무 오래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내 말이 맞았어. 나도 살아가야 한다. 진실되게. 이 돈은 내 어머니 치료비로 써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서재철을 원망하는 마음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놓아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잠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원 시내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어요. 어린 시절 자주 다녔던 곳이었죠. 골목을 지나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도윤이 15년 전 다녔던 바로 그 학원이었어요. 간판은 낡았지만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피아노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악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망설여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 선생님이 나왔어요. 도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도윤이? 도윤은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15년 전 도윤을 가르쳤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정말 도윤이구나. 얼마만이니? 선생님은 반가워하며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도윤은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피아노 냄새, 악보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선생님, 아직도 학원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피아노가 내 인생이잖니. 선생님은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피아노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선생님, 저 15년 동안 피아노를 안 쳤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재능이 있었는데. 가정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다시 쳤어요. 15년 만에. 그래, 어땠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은 웃었어요. 그거면 됐어. 음악은 결국 행복이거든. 도윤은 학원 안의 피아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선생님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음악에는 늦은 게 없어.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시 해볼까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도윤은 학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꿈을 다시 꿀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을,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증오도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윤아영을 만났어요. 도윤 씨, 좋은 소식이에요. 윤아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눈꺼풀을 움직이셨어요. 곧 깨어나실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피아노도 꿈도. 천천히 내 속도대로. 엄마가 깨어나면 들려줄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곡. 도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의 시작.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겁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